장르가 뭐니에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입니다.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도 좋다고 하고 미국 주식도 나쁘지 않다고 하고 남들은 다 주식 호황기인 것 같은데 나만 대박이 안 터져서 슬프신가요? 아니면 소소하지만 꾸준한 배당 수익에 만족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성장주 대 배당주, 배당주 대 성장주 어느 쪽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생각이 달라 해서 여러 번 뵀던 분들입니다. 주식계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죠. 돈 불리는 게 특기라는 주식계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 말이 진짜 많은데 주식에 대한 말은 특히 더 진짜 많으신 최고로 많은 최고민수 박민수님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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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이는 혁수바라기 최고민수입니다. 네, 그냥 반짝반짝이 아니라 반짝반짝이는 네. 염승환 이사님 뭐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적응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장르가 트롯 아니고요. 장르가 뭐니 생각이 달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딱 하나만 매수해야 한다면 성장주 대 배당주, 배당주 대 성장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성장주. 자, 성장주와 배당주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말이죠, 염 이사님. 네. 성장주와 배당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개념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지금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거든요. 미래 가치가 뭐 6개월 후에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사실 오늘 올라 버립니다. 네. 지금 현재가 좋은 걸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 성장 가치가 좀 우리가 보통 큰 기업을 이제 성장주로 좀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사실 뭐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AI인데 거기 이제 대표 기업이 사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죠. 그런 이제 기업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주라고 칭한다라고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들 키처럼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네.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네. 어느새 머리 하나 더 자라있고 이런 게 성장주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민수님 네, 배당주는 뭡니까? 제 나에게 꼬박꼬박 용돈 같은 걸 주는 겁니까? 네, 네. 배를 한번 만져보시죠. 제 배를요? 네, 배를 두드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배부르다. 배부르다! 네, 그게 배당주입니다. 네. 네. 꾸준하게 나에게 돈을 줍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네. 성장주 투자하면 이런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울어요. 주가가 빠져서 네. 웁니다. 그런데 배당주는 울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 흔들리는 차트 속에서 내 배당금이 보이는 거야. 과연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지만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기다리다 다행히도 보면 저희가 저작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비슷하게 부르진 않으셔서요. 예. 어쨌든 주식의 기준은 배당. 나이 먹으면 나오는 건 배당. 배다. 똥배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같은 주식 호황기에는 성장주가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불리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장주는 항상 성장주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늘 선택을 받는데 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관리라고 생각해요. 네. 되도록 안 내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배당은 받는 순간 15.4를 그냥 떼고 줘요. 거기서 수익률이 똑같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장주를 잘만 내가 좀 선택을 한다면 네. 압도적인 수익률도 따라오지만 세금이 없거든요. 시세 차익에는 내질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배당주의 좀 이게 약점 아닌가 세금은 그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최고민수님 배당 세금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부가 지금 법안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15.4%. 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고 3억 원 이하는 22%입니다. 22%.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입니다.
거의 네. 절반 가까이. 네, 절반 가까이 세금이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월세 소득보다 괜찮은 그런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22% 세금만 내면 그러면 78%는 내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네. 배당주에게 하나의 불을 지핀 것 같고요. 네. 특히 배당 성향 35%라는 것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네.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회사가 번 순이익 중에 얼마만큼을 배당을 하느냐. 회사가 100억 원을 벌었는데 35억 원을 배당을 하면 배당 성향이 35%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배당 성향이 25%인 기업들은 네. 35%를 맞추기 위해서 배당금을 늘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분리과세를 통해서 이 배당을 촉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 그리고 소문이 났군요. 그 기업을 소유한 최대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고 있다. 배부르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네. 네. 여미사님, 성장주가 지금 좀 많이 밀리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배당주 정책도 그렇고 약 흐름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좀 느낀 것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성장률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네. 지난 사실 몇 년을 보면 성장주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양보해주자. 좀 양보해줄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컸으니까 네. 너희도 양보해줄게. 아니 근데 배당주가 살아나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배당 받아서 네. 생활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다. 네네. 주식 배당으로. 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후대의 측면에서도 배당주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좋은 건데 저는 다만 이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배당이라는 게 영원히 배당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익을 내야 돼요. 네.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해야죠. 그렇죠. 기업이 성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익을 내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 배당을 못 하게 되거든요. 성장 없는 배당 없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 자체는 성장주부터 좀 시작하는 게 맞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워낙 성장주가 좀 많이 또 달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아까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붙어서 배당주의 시대가 오곤 있다. 네, 이런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장주가 메인이고 배당 좀 껴줄게. 알았어. 대세인 거 알겠으니까 여기 잠깐 껴.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십니까? 저는 성장주도 배당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더 큰 판이야. 약간 이런 거. 성장주는 배당주의 손톱의 때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성장주가 지금 네. 꼽살이 끼고 있는 거군요. 네. 배당주 판에. 왜냐하면 배당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이요? 네, 좀 복잡해지네요. 네, 배당 성장률은 매년 주당 배당금을 올리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이 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50년 넘게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옵니다. 이런 배당 킹의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해옵니다. 네. 그래서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결국 성장주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50%는 배당주를 사고 네. 나머지 50%는 배당 성장주를 사라.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성장주와 배당주의 장점을 또 어필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소관 이사님, 성장주는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몰라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성장주를 매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성장주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기본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배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결국엔 미래 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증시에 제일 많이 오른 기업, 제가 기업명을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지금 4세에서 7세 여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혹시 피님? 네, 맞습니다. 예. 그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모든 아이들이 사고 싶어요. 그렇죠. 집에 보통 10개씩 있대요, 여자아이들은. 네. 네. 그 캐릭터가 몇백 개 아닙니까?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네, 있어요, 맞아요, 하루하루. 맞아요. 그 뭐 친구들은. 다양한 굿즈를 네네. 통해서 그래서 그 회사 주가가 우리나라에서 1등했거든요. 네.
제일 많이 제가 알기로는 600%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만에 주가가. 600%요? 네. 근데 왜 올랐을까요?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싸지는 않겠죠. 주가 올랐으니까. 예. 근데 싸지 않으니까 비싸니까 성장주 위험하다. 근데 그 회사에 통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사실 배당을 또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앞서는 기업은 어쨌든 저는 뭐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성장주가 항상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률 면에서는. 아,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다만 이제 그거죠. 결국 성장을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성장을 안 해버리면. 네, 그래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주식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냥 주식을 사놓고 10년 동안 자고 일어나면 주식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뭐 예. 그런 옛날에 그런 격언도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죠. 아, 막연한 낙관은 항상 그런 금물이다. 거. 네. 제가 그 늪에 한번 빠졌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고민 씨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도 나름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요. 배당은 주는데 성장이 좀 정체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모든 배당주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한 뭐 3종목, 많으면 한 10종목 이렇게 사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을 나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의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네. 어느 정도 간추려집니다. 배당주는 주가가 빠지면 만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배당주는 오히려 그렇군요. 배당 수익률은 네.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줍니다. 네. 500원을 5,000원으로 나눠주면 배당 수익률은 10%입니다. 네. 은행에서 이자를 10%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주가가 500원이 됐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네. 그러니까 네 종목만 내리지 않고 주식시장 전체가 파바바바박 급락했을 때 사야 될 주식은 뭐다? 배당주, 고배당주인 겁니다. 고배당주군요. 또 거기다가. 그래서 투자하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혼자 웃고 있습니다. 쟤 미쳤나? 나 이렇게 웃어요. 배당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지금 민스며 드렸습니다. 민스며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노래 한번 할까요?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해보겠습니다.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배도 좀 두드리면서. 배당금 받으니까. 이게 다이어트 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최고군요. 네, 배당 최고. 그럼 이제 실전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염수관 이사님, 솔직히 말이죠. 이 좋은 시기에 더 벌고 싶단 말이죠. 이 가능성 있는 성장 기업 쏙쏙 잘 골라내는 법, 실패하지 않는 성장주 찾아내는 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결국엔 투자들이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정말 미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찾아내야 돼요. 아,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보면 정말 투자들이 정말 이제 뭐 미쳤다는 표현을 제가 좀 오버했지만 정말 열광했던 게 바로 트럼프 수혜주였어요. 네. 트럼프가 찍었던 업종이 있죠. 네네네. 조선 업종. 네. 우리는 배를 못 만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한국의 조선이 미국의 파트너가 돼서 그렇죠. 주가가 몇 배씩 갔습니다. 한 몇 맞습니다. 달 만에. 결국엔 국제 정치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거기에 답이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 한국은 이번에 정권이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거기 정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 국제 정치도 공부해야 되고 국제 국내 정세도 정- 공부해야 네. 되고 우리나라 정치와 우리나라의 어떤 또 시위도 공부해야 맞습니다. 되고 할 게 거기서 정답을 다 어떻게 보면 찍어주기 때문에 찐 성장 기업, 네. 이걸 좀 찾아내자. 모두가 파트너 되고 싶어하는 그 기업을 찾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다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직 갈 그럼 길이 멀다 없을까. 끝나고 나머지 공부 때 좀 선생님이 되어주시기 네네. 바라겠습니다. 자, 최고민 스님에게도 같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똑한 배당주 찾아내는 법.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미국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그걸 보호할 테고요. 그걸 보호하면서 그걸 가장 모든 정책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모든 호의적인 정책을 때려 박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섹터가 결국 성장주의 코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배당 성장주는 거기에다가 팍 꽂아야 된다. SNL의 가장 성장주가 권혁수인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우리 거는 절대 놔줄 수 없어 하는 섹터가 결국 최고의 주식 성장주 투자처다. 네, 두 분의 치열하고 아주 뜨거운 머니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하나, 둘, 셋! 자, 지금 1달러 나왔고요. 저는 6달러. 저 염돌리 사랑해요.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겁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목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혁수바라기 최고민수 작가님. 네. 아니 최고민수 작가님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시는 거? 전날 노래방을 다녀오셨나 봐요. 네. 아니 자꾸 노래를 하시니까 귓가에 맴돌아요. 네. 흔들리는 차트 속에서 내 배당금이 보이는 거야. 그래도 배당주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영원히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팔아야 되고 이왕이면 저렴하게 잘 사면 좋은데 그럼 배당주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평론가님?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가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 주식이 10,000원이에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배당을 6% 해줍니다. 네. 그러면 600원이죠. 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보통 한 3% 정도 이자 받는데 네. 아니 배당으로 6%를 받아? 그럼 은행 예금보다 2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럼 나도 차라리 예금하느니 배당주를 살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게 됩니다. 예. 그럼 주가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주가가 2만 원이 됐어요. 네. 2만 원일 때 600원 배당 받으면 시가 배당률이 얼마인가요? 3%죠. 은행 예금하고 비슷해졌죠. 네. 그러면 매력이 없어지죠. 네. 그때 던지시면 됩니다. 아. 시가 배당률을 지켜보시라. 시가 배당률. 배당률.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군요. 전 시가라 그래가지고 진도 해산물 보통 시가로 판매하거든요. 저 다금바리 뭐 이런 거. 예. 근데 제가 오늘 그 김현대 평론가님 모시고 우리 K-팝 데몬헌터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약간 그 유망한 그 K 콘텐츠 쪽에 배당주든 성장주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네네. 평론가님. 책임 안 져도 되면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올해 초에만 해도 사실은 K-팝 특히 K-팝 같은 경우는 위기론도 있었어요. 네.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새로운 IP가 터지면서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거든요.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저는 버추얼 시장을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봐요. 버추얼 아이돌 관련한 여러 가지 테크, 시각 효과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그런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역시 주식시장은 정답도 없고 선택만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배당주와 성장주, 성장주와 배당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